담당자분들이 절대 안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노동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적인 행위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내 자주 찾는 자료실을 가셔서 성희롱을 검색해 보시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표준 강의안 게시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의 최용기 교수입니다. 지금부터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직장 내 성희롱이 적지 않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 오늘은 그중 예방 교육에 필요한 사항 몇 가지를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제가 준비한 내용은 크게 4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직장 내 성희롱이 무엇이고 도대체 왜 예방이 필요한지를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돼서 아시다시피 성인지 감수성이란 단어 아시죠?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돼서 예방하고 구제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기본적인 특성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와 관련돼서도 간단히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돼서 관련된 법령의 내용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돼서는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중요한 사항을 다루고 있기도 하지만 그 밖의 법령에서도 연관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함께 아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직장 내 성희롱의 성립 요건, 즉 직장 내 성희롱 개념에서 정하고 있는 개념 요소 하나하나를 다 좀 설명을 드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성희롱 여부가 성립 여부가 판단되는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을 했을 때 어떻게 구제하고 어떻게 대응하고, 중요한 것은 조직에서 어떻게 후속 조치를 가져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짧은 시간의 교육이기는 하지만 중요사항 위주로 담았으니까 잘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성인지 감수성과 직장 내 성희롱 예방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소속된 회사에서 직장 내 성희롱 문제 어떠신가요? 직장 내 성희롱부터 안전하십니까? 자, 성희롱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인식을 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 성인지 감수성의 결여로부터 좀 파생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직장 내 성희롱이라는 것이 헌법에서 규정한 노동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거든요. 그 다음에 오늘날에는 중요한 또 사회적 문제로도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무엇보다 성인지 감수성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성별로부터 파생되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 내에서는 모든 구성원들이 성인지 감수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그러한 노력이 요구되는 동시에 특히 직장 내 성희롱 문제에 대해서는 이러한 성인지 감수성을 견지한 관점에서 예방, 구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직장 내 성희롱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왜 이렇게 예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자, 직장 내 성희롱은 피해 근로자에게는 인간의 존엄을 훼손하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노동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적인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일하는 데 있어서 지장을 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직장 내 성희롱 문제에 휘말리게 되면은 명예나 법적인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장의 관련 규정에 따라서 또 징계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 차원에서는요, 기업의 생산성이나 어떤 인력 활용에도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기업의 대외적인 이미지에도 손상이 갈 수 있습니다. 많은 시간과 비용이 또 발생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업 차원에서는 무엇보다 예방에 힘을 써야 된다. 그리고 종사자 모두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예방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에 필요한 사항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은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된 법령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들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된 법령 혹시 뭐가 있는지 아시나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남녀고용평등법이 대표적으로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돼서 남녀고용평등법 문제뿐만 아니라 직장 내 성희롱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동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문제이고, 이것은 또 민형사 책임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반 법령을 두루 이해한 상태에서 이러한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 예방하고 대응이 요구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와 관련된 사항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돼서는 다양한 법령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을 정의 금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돼서 사업주의 조치 의무, 그 다음에 예방교육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 법 개정을 통해서 사용자의 조치 의무 미이행에 대해서는 또 노동위원회를 통해서 시정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새롭게 도입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이 사업주와의 협의 사항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장 단위에서 예방하고 관련된 절차나 규정을 갖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밖에도 직장 내 성희롱은 일터에서 일하는 환경을 또 훼손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산업재해를 유발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여러 가지 안전배려 의무를 비롯해서 사업주의 책무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밖에도 최근에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돼서 민형사 책임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민법에서는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에 기초해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데요. 최근에 나타난 특징이 뭐냐라고 했으면은 직장 내 성희롱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판결들이 계속적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징계받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민형사 책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밖에도 직장 내 성희롱을 이유로 해서 산재보험법이나 고용보험법에서도 관련된 보호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자,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돼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굉장히 다양한 법령에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업장 단위에서 인사노무를 관리하는 사업주나 사용자뿐만 아니라 종사자들도 다양한 관계법령을 이해할 상태에서 이러한 성희롱 문제에 대응하는 것이,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중 대표적인 법령 중심으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직장 내 성희롱의 개념 및 금지와 관련된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직장 내 성희롱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돼서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조건이나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대해서 이러한 직장 내 성희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사업장에 관련된 시침이나 이런 데서도 성희롱과 관련된 행위의 유형을 나열하고 그것을 금지하고 모든 구성원에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 여러 가지의 어떤 관련된 법 제도가 실시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예방교육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그 다음에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끔 성희롱과 관련돼서는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예방교육의 실시 의무자는 사업주입니다. 사업주는 연 1회 이상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되고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교육도 그러한 교육 내용 중에 하나로 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사업주분들이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돼서 예방교육이 내용이 법에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성희롱과 관련된 앞서 말씀드린 법령 이런 내용도 설명해야 되는 동시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해당 사업장에서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되고 어떻게 조치되는지에 대한 기준, 그 다음에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해서 어떻게 상담을 하고 어떻게 구제할 것인지 절차와 방법을 종사자들에게 정확히
정확히 안내해 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우리 고용노동부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지침을 또 매뉴얼에 담아서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사업장에서는 그러한 지침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사내 규정으로 이런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교육만 실시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이 실시된 이후에도 사후 관리를 잘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교육을 실시한 증빙 자료, 인원 명부, 그 다음에 교육 자료, 그 다음에 사진 뭐 이런 것들을 최소 3년간 잘 보관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사업주에게는 조사 의무가 부여되어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누가 신고할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피해자뿐만 아니라 목격자 그리고 조직에서 인지된 경우까지 모두 다 가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장에 있는 누구든지 사업주에게 신고가 가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사업주는 이러한 신고를 받았다라고 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객관적인 조사를 도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조사 과정 중에서 적지 않은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사 중에 피해 근로자에게 부적절한 질문을 한다든지 특정한 답변을 유도 강요한다든지 그로 인해서 또 다른 성희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돼서는 이 조사의 객관성 그리고 조사의 전문성 그리고 포괄적인 조사를 통해서 그러한 판단에 굉장히 중요한 기초를 마련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분들은 이러한 조사나 조치 과정에서 이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직장 내 성희롱이 분명히 조직 차원에서 인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돼서는 여러분 사업장에서 굉장히 조심하실 포인트가 있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 현행 법령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돼서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그 다음에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그 다음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 모두 비밀을 누설하면 안 된다는 의무를 부담을 하고 있고요. 이것을 위반했을 때는 또 행정적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사항을 사업주에게 보고한다든지 고용노동부나 아니면 노동위원회 등의 어떤 기관의 요청에 따라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것을 예외로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직장 내 성희롱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해 근로자에게는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현행 법령에서는 여러 가지의 보호 조치를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직장 내 성희롱 조사가 시작이 됐다라고 했을 때에는 비록 아직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이 명확하게 확인, 판단이 되지 않은 상황일지라도 피해 근로자에게는 일시적이고 잠정적이긴 하지만 필요한 보호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행 법에서는 근무장소 변경이라든지 유급휴가 명령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고요. 사업장 상황에 맞는 조치를 강구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직장 내 성희롱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 근로자가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근무장소 변경이나 배치 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피해 근로자의 요청을 반영을 해서 사업장의 상황을 고려해서 조치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업장에서 굉장히 좀 조심하실 포인트가 이 피해 근로자나 피해 주장자 아니면 신고자 등에 대해서 사업주의 또 다른 불이익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편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에 대해서는요, 현행 법에 따르면요, 지체 없이 징계나 근무 장소 변경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대다수 사업장에서 아마 징계 규정 내에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된 사항을 추가하고 그에 따라서 징계 등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현행 법에서는 징계뿐만 아니라 근무 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사업장에 관련된 규정이나 규칙 등을 고려해서 행위자에 대해서도 일정한 제재가 가해질 필요가 있겠고요. 중요한 점은 뭐냐 하면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된 교육에 있어서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고 있는 이런 제재 절차나 규정을 충분히 설명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성희롱 문제에 대해서는 기관 차원에서 엄격히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근에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된 내용이 있어서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자, 사업주에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했으면 일정한 조치를 하도록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다든지 피해 근로자 등에 대해서 해고나 징계, 불리한 처우를 했을 때에는 해당 근로자들은 그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남녀고용평등법은 상시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위원회의 시정 신청 자격 역시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 적용이 되는 것이고요. 자, 노동위원회에서는 그러한 사실관계나 사실 확인 등을 통해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구제 명령을 내릴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구제 명령을 또다시 사업주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는 직장 내 성희롱의 성립 요건 및 판단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이라는 개념을 정의하고 있고 그 개념에는 여러 가지의 요소들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구성 요건을 모두 충족할 필요가 있겠고요. 이러한 것들을 기초로 해서 성희롱의 성립 여부에도 판단 여부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돼서는 행위자, 피해자, 그리고 업무 관련성, 성적 언동 및 그 밖의 요구, 그 다음에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 또는 근로조건 및 고용상의 불이익, 이러한 요건들을 모두 충족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그 요건을 모두 충족할 뿐만 아니라 현행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 해당 여부의 판단은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정황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즉, 법에서 정한 성립 요건 하나하나를 다 충족해야 될 뿐만 아니라 평소 당사자 간의 관계, 그 다음에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나 상황, 그 다음에 행위에 대해서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그 다음에 그 행위의 내용 및 정도는 어땠는지, 그 행위가 이례적이었는지 아니면 계속적이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판단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사업장 단위 담당자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돼서 이러한 어떤 성립 요건과 판단 기준이 있기는 하지만 담당자분들이 그러한 판단을 예견한 상태로 조치나 대응을 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판단은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판단이 요구되기 때문에 반드시 관련된 위원회나 내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상태에서 판단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 뒤에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립 요건 중 첫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행위자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의 행위자에 해당할 수 있는 내용은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주, 상급자, 근로자로 정하고 있는데요. 자, 사업주는 아시다시피 어떤 개인 사업주 또는 해당 법인이 해당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상급자에는 사업 경영 담당자 또는 사업주를 위해서 행위하는 자가 포함이 될 수 있겠고, 그다음에 우리 종사자들도 가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행위자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편 피해자에 대해서는 근로자로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근로자가 해당이 될 것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이외에도 파견 근로자나 구직자가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규직이든 임시직이든 어떤 고용 형태나 고용 기간, 성별에 관계없이 피해자에 해당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성립 요건 중에 가장 민감한 요건이라고 할 수 있는 업무 관련성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업무와 관련돼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정의 규정의 요건을 두고 있는데요. 일단 현행 대법원은 이 업무 관련성을 포괄적 의미의 업무 관련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인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뿐만 아니라 업무를 빙자해서 발생한 문제, 그 다음에 업무 수행의 편승에서 발생하는 문제까지 모두 다 업무 관련성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 관련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근무 시간 이외에 발생한 사건, 그 다음에 사업장 밖에서 발생한 사건, 아니면 회사의 외부 행사에서 발생한 사건까지 다 직장 내 성희롱이 인정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돼서는 또 일정한 또 행위나 결과가 있을 것이 요구가 되는데요. 먼저 성적인 언동이나 그 밖의 요구와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말하는 성적 언동이나 그 밖의 요구라고 하는 것은 성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경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직장 내 성희롱은 일정한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 결과 중 하나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는 성적인 굴욕감이나 또는 혐오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피해 근로자로 하여금 이런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이라는 것을 발생시켜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러한 어떤 성적인 굴욕감이나 혐오감이 피해자의 주관적 관점에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현행 대법원 판례법리에 따르면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 평균인의 입장에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어떤 성희롱과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업무를 처리하는 당사자, 그 다음에 피해자나 행위자 모두 다 이러한 성인지 감수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희롱과 관련돼서 일정한 결과 중에 또 다른 것 중에 하나가 근로조건이나 고용상의 불이익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성적 요구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채용이나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는 경우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채용을 탈락시킨다든지 승진에서도 탈락시키거나 아니면 징계나 강등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자, 그 밖에도 근로조건에 있어서도 불이익을 주는 것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임금이나 근로시간, 여러 가지 수당, 휴일, 휴가 등과 관련돼서 불이익을 주는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직장 내 성희롱은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요건과 이러한 결과를 모두 다 충족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요,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피해 근로자는 어떻게 구제해야 되고 사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 후속 조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의 구제 방식이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서 관련된 구제를 도모하실 수도 있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밖의 법령을 통해서도 구제가 가능을 합니다. 하지만 원칙적인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일단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돼서는 현재 사업장 단위의 자율적인 구제 및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 관련된 고충 처리 절차 등에 따라서 회사에 신고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회사에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조치를 미행했다, 사업주가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도모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직장 내 성희롱을 이유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불리한 조치를 한다 라고 했을 때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넣거나 고소 고발 등의 조치도 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서 관련된 조사를 요청하실 수도 있다는 점, 그 다음에 민형사 소송을 통해서도 대응하실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중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돼서 대응 및 조치 프로세스 중심으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직장 내 성희롱 신고는 피해 근로자뿐만 아니라 목격자도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조직 차원에서 인지된 경우에도 관련된 프로세스가 바로 작동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직 차원에서 인지됐을 때는 사업주는 무엇보다 지체 없이 조사를 해야 되고, 조사를 또 객관적으로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조사 과정 중에는 피해 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 행위로부터 계속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정한 또 보호 조치를 강구하실 필요도 있다는 점. 그다음에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으로 판단이 됐다라고 하면은 피해 근로자에 대해서는 보호 조치를 해야 되는 동시에 불리한 처우를 금지해야 된다는 점. 그다음에 행위자에 대해서는 직장 내 성희롱이 인정이 됐다라고 했을 때는 피해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를 해서 사업장 내 관련된 규정에 따라서 징계 등의 제재 조치가 가해질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통상적으로는 이 정도 프로세스에서 사건들이 처리가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사건에 대한 대응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직장 내 성희롱이라는 것이 조직 차원에서 발생한 또 문제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사후 조치나 모니터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 및 피해자에 대한 조직 내에서의 2차 가해나 2차 피해를 일정 기간 동안 예방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게 조직 차원에서 만약에 비롯된 문제다라고 했을 때는 조직의 어떤 소통 방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조직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반드시 수반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후 조치가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중요하게 좀 고려하실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직장 내 성희롱의 해결 목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현행 남녀 고용평등법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규율이 사업장 단위의 어떤 구제, 보호, 제재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즉, 성폭력 범죄와 같이 가해자에 대해서 국가가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업장 단위에서 그러한 문제를 시정 보완하고 그 다음에 모든 종사자분들이 조직 문화를 개선하면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근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돼서 이러한 직장 내의 자율적 구제를 초점을 두는 이유는 뭐냐면 이 사업장별 특성이라든지 종사자의 어떤 직무라든지 여러 가지의 다양한 특수성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장별 특성을 고려한 조치가 합리적으로 도모될 필요가 있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조치가 도모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내 규정이나 절차, 방법 등을 지침 형태로 구비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 꼭 강조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사업장 내에서 어떻게 해결을 하셔야 되는지 원칙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함께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된 사업주의 조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피해 근로자의 의견을 듣거나 피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피해자 중심으로 어떤 보호나 구제가 제대로 도모될 필요가 있다는 점.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직장 내 성희롱이 단순히 가해자 피해자 문제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조직 차원에서 발생한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조직 규범을 제대로 확립하고 그리고 구성원들이 그것을 잘 인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조직 내부에서도 그러한 조직 규범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관련 매뉴얼을 통해서 사업장 단위에서 예방할 수 있는 지침을 예시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된 별도의 지침이나 취업규칙에 해당 사항을 반영하시지 않았다면 그러한 어떤 예시를 참고하셔서 반드시 조직 규범을 구비하실 필요가 있겠다. 그 다음에 직장 내 성희롱은 지체 없이 해결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련된 사건이 신고되거나 아니면 조직 차원에서 인지된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관련된 절차에 착수를 해서 관련된 조치를 처리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직장 내 성희롱은 조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사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판단이나 관련된 사후 조치를 할 때 이 조사의 과정을 기초로 쓰여진 조사 보고서 등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에 있어서 공정성이나 객관성 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성의인지 감수성과 전문성을 갖추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현행 남녀 고용평등법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사를 한 사람, 보고받은 사람, 조사에 참여한 사람에 대해서 비밀 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사업장 단위에서도 모든 구성원들이 이러한 비밀을 잘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뿐만 아니라 행위자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그런 인권을 잘 보호할 필요가 있겠다. 그 다음에 사업장 단위에서 또 챙기셔야 될 사항 중에 하나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후 관리를 잘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문제를 단순히 사건으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조직 차원의 문제로 인식하시고 조직 차원에서의 대응 및 이런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사후 관리보다는 예방이 중요하다는 점. 그래서 예방 교육이나 사업주의 여러 가지 근절 의지 캠페인 등을 통해서 예방을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돼서는 최근에 2차 가해 또는 2차 피해 문제가 적지 않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2차 피해라고 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또 다른 고통을 낳을 수 있는 문제이죠. 이러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2차 피해와 관련돼서 현행 남녀 고용평등법에서는요 제14조에서 불리한 처우 금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은 여러 가지 신분 상실에 대한 불리한 조치뿐만 아니라 부당한 인사 조치,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 조치, 임금이나 상여금, 근로조건의 차별적인 지급 금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훈련이나 이런 기회를 제한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밖에도 집단적인 따돌림이나 폭행, 폭언 등의 신체 정신적 손상을 가져오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이런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사업장에서는 이러한 불리한 처우 금지 규정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규정이 있는 만큼 굉장히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 강조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중요 사항 위주로 다시 한번 요약 정리하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 직장 내 성희롱은 우리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권을 훼손하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어떤 인간의 존엄, 즉 인격권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행위입니다. 피해자나 가해자뿐만 아니라 기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주를 비롯해서 모든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직장 내 성희롱의 성립 여부를 둘러싸고 현실에선 적지 않게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행위자나 피해자 요건 이외에도 앞서 말씀드린 업무 관련성이라든지 성적 원동 또는 그 밖의 요구, 그 다음에 성적인 굴욕감이나 혐오감, 아니면 근로조건에 대한 어떤 고용상의 불이익, 이런 요건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판단이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한편 직장 내 성희롱을 판단할 때에는 성인지 감수성을 토대로 피해자의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판단될 필요가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업장 단위의 어떤 구제 및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만약에 그것이 충분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유관기관의 어떤 진정이나 민형사 소송을 통해서도 구제받을 수 있다는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렸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이런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관련된 사업장의 지침이나 규정을 구성원들한테 정확히 인식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업주 여러분들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지침을 반드시 구비하실 것을 권해드리고요. 종사자분들은요, 그러한 관련된 지침의 내용을 잘 인지하셔서 직장 내 성희롱 문제에 대해서 대응하시고 예방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는 인사책임자 등이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처리 절차 및 조치 기준을 비롯해서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 대한 고충 상담 및 구제 절차를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